안녕하세요. 버즈비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10월달도 이제 거래일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0월달은 참 매매가 되게 까다로웠다는 느낌도 많이 들고 좀 어렵게 느껴졌던 장이었던 것 같아요. 손실은 아니고 다행히 저는 수익으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요. 매매 자체가 참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좀 아쉬운 점이 좀 많았습니다. 수익금은 그래도 만족하는데 매매가 이제 마음에 들지 않은 거죠. 그리고 제가 목표했던 금액보다는 많이 못 미치는 금액이어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수익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10월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가오는 11월에는 여러분들도 매매를 더 성장하는 그런 한 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런 11월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난번에 이제 방송하고 나서 이제 메일로 저의 주식 인생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는 분들이 뭐 많지는 않았는데 한 두 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얘기도 좀 궁금하기도 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주식에 관련된 얘기는 아니고요. 제 인생 스토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주식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저희 집이 이제 어려서부터 생선 가게를 했는데요. 도매도 하고 소매도 하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뭐 쉬는 날이 없죠. 뭐 공휴일, 휴일 뭐 이런 건 당연히 없고 일요일 같은 경우도 없고요. 1년에 2일을 쉬셨어요. 추석날 하루, 설날 당일 하루. 이렇게 1년에 2일만 쉬시고 뼈가 빠지도록 부모님께서 일을 하셨죠. 새벽에 6시에 보통 일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6시에 일을 시작하려면 일하시는 아줌마들 뭐 이런 분들 이제 모시고 오려면 저도 항상 5시에 일어났습니다. 5시에 기상을 해서요. 씻고 또 이렇게 운전해서 가서 일하시는 아줌마들을 모셔왔어요. 그때는 이제 도매도 없기 때문에 생선 손질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6시부터 시작해서 밤 9시까지 일을 하셨죠. 부모님께서. 저도 이제 군대 갔다 와서는 배달을 제가 했었죠. 이제 배달 기사분도 계셨지만 아무래도 이제 도매다 보니까 장거리 배달도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주로 배달을 다녔고 그렇게 이제 저도 군대 갔다 와서 한 1년 정도를 했었는데요. 이제 부모님 일을 그냥 도우면서 했던 거죠. 저는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군대 갔다 와서 휴학 중이었기 때문에 길게 할 수는 없었고 복학하기 전까지 잠깐 했었죠. 근데 어려서부터 생선 가게 아들이잖아요, 제가. 냄새가 이제 너무 심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도 저한테 냄새가 난다고 이제 말도 하고 그래서 저는 집에서 생선 가게를 한다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다들 그렇죠. 뭐 애들은 부모님이 이제 그런 일을 하면 뭐 깨끗한 양복에 좋은 직장에 엄마들도 화장도 하시고 아니면 뭐 가정주부로 계신 분들도 많은데 우리 집은 이제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또 밥도 제때 이제 못 챙겨 주셨을 때도 되게 많고 항상 9시까지 일을 하시다 보니까 동생하고 둘이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제 생선 가게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현금을 좀 다루잖아요. 그래서 다른 또래에 있는 친구들보다 돈에 대한 개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에 대한 좀 집착 같은 것도 좀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을 어려서부터 했었어요. 힘들게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나중에 크면 장사는 절대 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너무 이제 부모님들이 힘들게 하시는 걸 보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몸으로 하는 일들은 어떻게 보면 일한 만큼 자기가 벌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거나 하면 몸으로 혹사시켜 가면서 그렇게 진짜 일을 하는 거죠. 어머니가 실제로 암으로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27살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들었던 생각이 몸으로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 머리로 돈을 버는 일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좀 공부를 엄청 그렇게 잘 하지는 못했으니까 대기업에 들어갈 정도의 이제 실력은 안 됐고요. 당연히 뭐 공사나 공단에 들어가기에도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그때 영어가 항상 제 인생의 그 발목을 잡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으로 말고 머리로 돈을 버는 일은 어떤 게 있을까? 그때 처음으로 이제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책도 보고 공무원을 하기 전에도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 공부를 시작한 건 2011년도 9월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실제로 제가 주식 투자를 한 거는 한 2003년 정도 됩니다. 이때는 그냥 공부하면서 뭐 직장 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그냥 했던 때고요. 본격적으로는 2011년 9월부터 제가 공무원을 이제 육아휴직을 내고 2년 정도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2013년 7월 마지막에 퇴직을 하게 됩니다. 공무원 이제 퇴직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2011년도 9월 달부터도 당연히 이제 전업처럼 이제 했었죠. 실제로 그때부터 전업이었습니다. 저는. 주식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단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그 이유였고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몸으로 벌지 않고 머리로 돈을 벌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몸으로 하는 일도 굉장히 이제 소중한 일이고 그런데 실제로 주식으로 버는 돈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좀 적은 돈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뭐 중소기업 사장님이시거나 그런 분들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돈이긴 합니다. 제가 지금 버는 돈이요. 그래도 일반인으로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보다는 더 돈을 벌게 됐죠, 지금은. 그런 이유로 주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했던 매매는 상한가 이후에 눌림 매매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근데 이 매매의 그 여러 가지 스킬, 그때는 뭐, 3일선 매매, 5일선 매매, 뭐, 7, 9일선 매매, 11선 매매, 이런 매매들을 다 배웠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런 매매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실력이 부족하고 아무래도 그 상한가를 이제 좋은 종목을 고르는 눈이 없다 보니까 장중에 이제 매매를 하거나 시가에 매매를 하면 별로 좋은 결과를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언제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냐면 종가 베팅만 했을 때였습니다. 그 전에 뭐 장중 베팅이나 이런 건 아무리 해도 제가 돈을 벌지를 못하더라고요. 당연히 뭐 실력도 없고 구력도 안 돼 있는 상태였으니까 당연한 결과였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종가 베팅을 하다 보니까 느꼈던 점이 그때 제가 그거였습니다. 이론도 없었고요. 뭐 실전 경험도 사실은 거의 1년도 채 안 되고 뭐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을 때거든요. 실전 경험도 없었을 때였습니다. 이론도 없었고요. 뭐 경험도 많이 부족했던 그때에 제가 종가 베팅만 했을 때 어느 날 보니까 돈을 이렇게 조금씩 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돈은 벌리는 희한한 경험을 그때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느꼈던 거는 주식은 학문이 아니고 실전이구나. 어떤 기술, 스킬이구나. 라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라이브 방송할 때 공부를 많이 안 해도 되는 거에 동의하냐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동의를 했기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이래서 그랬습니다. 주식을 잘 모르는데 종가 베팅만 했을 때 이제 돈이 벌렸죠. 근데 물론 이제 한 1년 정도쯤 됐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1년 정도 됐을 때부터 돈이 이제 조금씩 벌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뭘 알았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1년도 밤낮 없이 공부했거든요. 새벽 2시에도 제 방에는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새벽 6시에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밤을 새울 때도 있었고요. 우리 진짜 잠을 한 서너 시간씩만 자가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강의도 듣고 뭐 하다 보니까 그거를 다 소화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시간도 되게 빠듯했고요. 그래도 또 주식 공부를 해야 되니까 주식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뭐 스토캐스틱, 무슨 뭐 각종 보조지표, 기타 등등, 그리고 뭐 고승덕 변호사의 무슨 그런 책도 뭐 한 3권 정도 되거든요. 뭐 그런 책, 뭐 채권, 뭐 별 희한한 책들을 다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냥 읽어보기만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것들을 시험 준비하듯이 다 이렇게 기록도 하고 요약도 하고 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결국 돈을 벌 때는 그런 것들이 크게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종가 베팅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요. 그래서 한 1년에서 3년 정도까지는 꾸준하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월급만큼 벌게 됐습니다. 그때도 저는 상한가를 간 종목들에서 매매를 했었고요. 그때는 뭐 지금처럼 상따를 하거나 그러진 못했습니다.
상단은 너무너무 이제 무서웠고, 할 줄도 몰랐고요. 제가 이제 한 3년 차 정도 됐을 때 이제 월천을 처음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월별로 이렇게 마이너스 나는 달이 굉장히 적었어요. 뭐 한 2달 정도, 나머지 한 10개월은 버는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뭘 알고 벌었다기보다는 돈 버는 법만 알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떤 유형에서요. 그 유형에서 종가 베팅만 하면 돈이 벌리더라. 그거를 이제 그때 느끼고 항상 그것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꼭 실력이 없더라도 돈을 벌 수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이제 맨 처음 했었고요. 저의 이제 첫 번째 깡통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냐면 한 5년 차가 이제 넘어가고요. 그때부터 안 좋은 시기가 왔습니다. 그때 했던 매매는 아까 말했던 상한가 이후 눌림 매매를 하다가요. 수급 매매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수급 매매를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약간 그전에는 이제 종가 베팅이나 이런 거 위주로 하다가 장중에 돌파도 하고 약간 이제 그런 습관이 들기 시작했어요. 돌파도 하고 비중 베팅도 이제 좀 하게 됐죠. 그래도 그때는 수급 매매를 배우면서 지금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차가 528i인데요. 그때 이 차를 사게 됩니다. 제가 한 종목으로 한 4천만 원 정도 수익을 보고 이 차를 질러버립니다. 그때는 무슨 배짱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왠지 계속 돈을 벌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습관이 제가 이제 들다 보니까 베팅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간도 좀 붙고 좀 이제 그런 상태가 이제 됐죠. 좀 시건방지다고 해야 되나요? 주식이라는 게 쉽구나, 쉽게 벌리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가졌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나락으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올바르지 못하면 항상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때 제가 실제로는 실력이 없는데도 잘하는 거로 착각을 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참 인생이 힘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항상 그 마음을 경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깡통은 제가 5년 차가 지나가고 6년 차 정도에 2017년도 초반부터 그 깡통에 이제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때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 달 정도 만에 1억 3천만 원 손실을 보고 그 뒤로는 너무나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력도 없는 상태에서 무리한 돌파를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전에는 제가 3년 동안 돈을 벌 때는 종가 베팅 위주로만 했었잖아요. 그리고 2년 동안 또 되게 괜찮았던 게 나머지 2년 동안은 제가 이제 수급 매매를 하면서 처음 이제 배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조심스럽게 매매하는 것도 있고 그때 또 장세가 수급 매매에 잘 어울리는 장세였어요. 그러니까 바이오주들도 크게 상승하던 때였고 시기가 참 좋았습니다. 시장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운이 참 좋았던 거죠, 그때. 근데 제가 잘하는 게 아니었음에도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부터 이제 좀 저에게 먹구름이 이제 끼기 시작했던 건데요. 첫 번째 깡통을 찰 때 어떤 매매를 했냐면 제가 이제 장 초반에 돌파하는 거 있잖아요. 보통 왜 요새도 이제 9시 반, 10시까지 쫙 올라서 뭐 한 20%씩 반등하는 종목들 많잖아요. 근데 그때 근데 제가 돌파를 하면 10% 20%를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항상 반등하다가 멈 꺾이고 제가 사기만 하면 최고점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손절할 때는 최저점에 손절하고 그래서 왜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내가 사면 고점이고 팔면 저점이라고. 근데 저한테는 그 말이 농담이 아니고 진짜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매매를 했는지 지금도 보면 좀 잘 이해가 되진 않는데 많은 분들이 시초가 베팅이나 시가 베팅 그리고 뭐 장초반 돌파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잘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매매를 잘 못합니다. 이 매매로 깡통을 찼기 때문에 이 매매를 하려고만 하면 심리적 저항에 이제 제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매매는 잘 못합니다. 파더쌤도 그렇고 뭐 돌파 매매 잘 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저랑 같이 소개했던 분도 보면 장초반 돌파나 이런 것들을 꽤 잘 하시고 그런데 저는 안 됩니다, 이게.
이거 제가 이제 잘 못하는 매매죠. 이 매매를 버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기회가 찾아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게 맞다, 어떤 게 그르다, 뭐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분은 돌파가 잘 맞을 수도 있고요. 저 같은 사람은 돌파보다는 눌림이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느긋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한번 보면 길게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샀는데 밀려서 뭐 손실 중이어도 그냥 이렇게 그냥 좀 더 지켜보는 편입니다. 뭐 손실일 때도 바로 손절할 때도 있지만 지켜보는 편입니다. 저는 성격 자체가 느슨한 성격이다 보니까 돌파에 어울리는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돌파나 스캘핑은 사자마자 뭐 바로 매도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뭐 손이 빨라야 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 말에는 별로 이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마음이 느려서 손이 빠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그건 손이 빠르거나 손이 빨라서 못한다는 거는 그냥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클릭 한번 하는데 사실 뭐 1초, 2초면 하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그 속도를 따라하지 못하는 거죠. 제 마음의 속도가 이 돌파의 속도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의 속도에 맞는 매매는 눌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파를 잘 못합니다. 지금도 이제 못하고요. 돌파를 해서 설령 성공했을 때에도 2% 정도를 잘 버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돌파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고 돌파를 이제 추구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이제 돌파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지. 그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특화되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거는 각자 알아서 자기가 매매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주식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였냐면 그때 이제 깡통을 차고 지인들한테 친구한테도 돈도 빌리고 가족들한테도 돈도 빌리고 같이 매매했던 동생들한테도 돈도 빌렸습니다. 100만 원을 빌렸던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도 그때 한 1000만 원, 그 정도 돈으로 매매를 했었어요. 그 친구도 100만 원이란 금액이 정말 컸을 겁니다. 근데도 고맙게도 저한테 이제 그 돈을 빌려줬는데요. 제가 이제 제때 그 돈을 갚지 못했어요. 그 친구가 꼭 필요했을 텐데 그 친구도 어려운 순간에 이제 빌려줬는데 제가 제때 갚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소리도 듣고 사기꾼 소리도 듣고 이제 좀 그랬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순간이었어요. 그게 이제 그 친구한테 부끄럽기도 했었고 제 자신이 너무 못났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정말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때가 참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었던 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있죠. 100만 원이 이제 적은 돈은 아닌데 100만 원이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할 수도 있구나 라는 걸 그때 진짜 뼈저리게 느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었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때 이제 제가 약속을 제때 지키지 못했던 거는 저의 이제 잘못이고 뭐 그거에 대해서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 친구한테도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스스로 이제 부끄럽기도 하고 자괴감도 들고 치욕스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좀 어쩔 수 없는 사람의 이중적인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이버머니가 아니고 이게 진짜 실존하는 돈이다라는 거를 강하게 느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돈이 없으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 사람이 그 100만 원으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질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느꼈던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2017년도 초 아마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정확히 잘 기억이 나질 않네요. 이제 시간이 좀 오래됐고 또 잊고 싶은 기억이다 보니까 2017년부터 한 올해 이제 파더쌤을 만나기까지 거의 한 5년간을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가끔 친구들하고 만날 때 외에는 사람들을 아예 만나질 않았습니다. 친구들 만날 때도 3개월에 뭐 한 번 모임이 있거나 할 때 만났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모임에 나갈 때도 이제 회비를 내야 되잖아요. 3만 원을 내야 되는데 그 돈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 돈도 실제로 뭐 와이프한테 받아서 가야 되는데 염치도 없고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는 사람 자체를 거의 이제 만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올 초에 파더쌤을 만날 때도요, 사실은 그 어떤 강의에서도 종모를 할 때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을 만나는 것 그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게 느껴졌고 그냥 싫었어요. 제가 지금 자리를 잡지 않았는데 사람들을 만나는 게 어떤 의미도 저한테는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 싫었는데 그래도 주식을 하면서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파더쌤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파더쌤을 그때 만나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인연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제가 100만 원을 갚지 못했을 때, 그때였는데요. 그때가 보면 어떻게 보면 저의 마음을 가장 또 단단하게 해주던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이버 머니가 아니고 게임 머니가 아닙니다. 진짜 실존하는 돈이라는 그런 생각을 진짜 절실하게 했던 때고, 돈이 없으면 얼마나 사람이 비참해지고 괴로워질 수 있는지도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 친구한테 다시 한번 미안하다는 그 말을 전하고 싶네요. 그리고 드디어 2017년도인가 그때, 그리고 2018년도에 두 분의 강사님의 강의를 수강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마지막 매매는 수급 매매였고, 그 다음에 장초반 돌파로 인해서 제가 이제 깡통을 찼잖아요. 그 뒤로 이제 장초반 돌파를 안 하게 됐는데요. 그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지금도 10시 전에는 관심 종목을 추가를 잘 안 하는데요. 그때 이거 하나 바꾸는데 1년 걸렸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면, 이게 욕심이 있잖아요. 그걸 안 하면 오늘 하루에 아침에 매매를 다 놓치는 것 같고 나만 소외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계속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바꾸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 들었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에 제가 이제 두 분의 강사님의 강의를 수강하면서 지금의 저의 주도주 매매가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하는 매매 있죠. 아침에 눌림 같은 거 하는 거는 처음 1년에서 3년 차에 매매했던 거를 잘 써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상따를 할 때나 중간에 눌림을 할 때는 수급 매매 했을 때의 경험과 노하우를 다 써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 지금 저희 이제 주도주 매매가 시작이 됐지만 눌림, 뭐 상따, 종배 이거를 할 때 모든 것들을 다 쓰고 있어요. 필요 없는 공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공부는 해두면 언젠가는 다 써먹게 되고 그거를 보완해서 자기만의 캐릭터가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하더쌤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저도 매매를 하지 않고 저만의 스타일대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누적이 되고 저의 것이 됐을 때 크게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의 버저비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주도주 매매라는 거를 이제 시작하게 됐고, 2017년부터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장을 마감하고 나잖아요. 그럼 복귀를 해보면 매매 복귀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주도주를 복귀를 해보면 항상 같은 결론에 도달했어요. 이 매매만 하면 되는데 내가 다른 매매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수익이 나질 않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건 손실 나는 매매를 안 하기 시작합니다. 10시 전에 관심 종목 추가하지 않기. 요거를 제가 이제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부터 손실 나는 매매를 안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돈이 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때는 진짜 되게 그 안개 속에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도, 2018년도에 이제 두 분의 강사님의 강의를 수강하면서 그때 이제 주도주 매매를 시작하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1년 정도는 좀 안개 속에 있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매매가 좀 제대로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이때도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어요. 될 것 같은데 되지 않고, 아는 것 같은데 되지 않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아는 것 같은데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왜 이런지 정말 그거를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손실이 나는 매매를 이제 버리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수익이 나는 매매가 많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수익이 좀 어느 정도 쌓이기 시작했었고, 승률이 이제 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도 물론 이제 투자금은 100만 원 남짓밖에 안 됐기 때문에 수익금은 크지 않았는데요. 수익률이 이제 제법 100%를 찍는 달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2017년도, 2018년도 쭉 힘든 시기를 겪다가 2019년 1월에 서희파더 2기에 탑승하게 됩니다. 저의 실력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급상승하는 시기가 왔던 것 같습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 3년간은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들을 다 보상받는 시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2019년도에 또 한 번에 깡통을 차고 2020년 1월 1일에 23만 6,922원이었었잖아요. 근데도 그때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에 강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제 나의 주식 인생 2막이 시작된다. 주식 인생 2막이 시작된다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뿐이고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시간이 나에게 있다면 반드시 된다는 느낌을 그때부터 가지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는 굉장히 좀 그래도 마음이 좀 편했습니다. 실제로 뭐 또 그 중간에 깡통도 차고 했지만 그때부터는 좀 뭔가 이렇게 주식을 좀 제대로 알고 매매를 한다고 해야 되나요? 지난번에 이제 파더쌤이 스토리를 이해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게 어떤 말인지가 좀 이해가 되고 그때서야 내가 이제 좀 주식을 이제서야 알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전에는 사실 매매하면서도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항상 고민이 많았고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지에 대한 그런 느낌, 그런 의구심 같은 게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서서히 거쳤을 때, 그 안개가 거쳤을 때, 그때가 저에게 맞습니다. 성공을 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죠. 그러면서 2019년 2월 달에, 2월 달인가요? 3월 달에 있었던 백리그에서 1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 2020년 10월인가요? 3000리그 5등. 그다음에 올해 2020년 6월에 있었던 1억 리그에서 2등으로 그때 제가 썼던 아이디가 1등 왔다였습니다. 이 아이디를 지었을 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내가 1등 한다. 나 무조건 1억 리그에서 1등 한다. 그게 저의 삶에 있어서 커다란 또 원동력이 됐거든요. 그 목표가 있었거든요. 그 100만 원이었을 때도 난 1억 리그 나가서 1등은 꼭 한번 해본다. 결국 1등으로는 마감하지 못했습니다. 2등으로 마감했는데요. 3주 정도 1등 했다는 거에 만족합니다. 1등을 한 3주 정도 유지를 하다 보니까 1등에 대한 욕심이 좀 사라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0년 7월 달이었나요? 8월 달에 있었던 삼천리그 4등을 했습니다. 이때도 이제 비공식 기록이고요. 저는 매매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 2회 연속 탈락을 했어요. 그래서 왜 탈락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탈락이 됐습니다. 비공식 기록이지만 그래도 4등도 하고 2등도 했다는 그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3연속 대회 입상을 했어요. 저한테는 참 그동안에 힘들었던 순간을 다 보상받는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또 뭐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에 지금 와 있는지에 대한 그런 거가 이제 저한테도 이제 필요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저한테는 의미가 많이 좀 퇴색이 된 것 같습니다. 아주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지금은 당장 앞에 있는 강의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강사로 데뷔를 하게 될 텐데 강의 준비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또 성공적으로 또 강의를 잘 마치는 게 일단 첫 번째 과제고요. 저는 롤 모델이 있죠. 저에게 롤 모델은 당연히 서희파더 쌤인데요.
서희 파드쌤하고 저하고 매매나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인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억으로만 매매를 하고 있는데 1억을 넘어서게 되면 수익이 날 때 항상 인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파드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하진 않으시고 쭉 수익금을 누적을 시켜가면서 여러 가지 매매도 같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좀 더 제가 큰 투자자가 되려면 파더쌤처럼 매매를 이제 방향을 좀 이제 바꿔야 할 시기가 이제 조금씩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파더쌤하고 저하고 결정적인 차이는요. 비중에서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비중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두 종목에 집중하는 걸 좋아하지만 파더쌤 같은 경우는 또 한 서너 종목 하시거든요. 근데 저하고 이제 종목 수에서 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다양한 매매를 더 많이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매매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비중도 저는 원금의 전체를 다 쓰지만 원금의 전체를 다 쓰고도 할 수 있는 금액만큼을 다 쓰는데 파더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시지는 않잖아요. 근데 저도 안정적으로 제 계좌를 관리하고 더 크게 성공하려면 파더쌤처럼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이제 이거에 대한 숙제가 이제 많이 남았는데요. 이게 한 번에 아마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또 바꾸려고 노력할 거고요. 롤모델이 있으면 일단 우리는 모방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따라 하려고 노력하고 어떤 매매를 하고 있으면 그 매매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비중도 마찬가지고 주식에 관한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은 교류를 통해서 교류라는 게 뭐 직접 여러분들은 이제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요.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칼럼이나 아니면 이런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런 뭐 주식 철학 같은 경우도 좀 모방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다 보면 좀 더 그 사람과 가깝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의 얘기를 여기까지 마치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했던 얘기는 사실은 뭐 매매 기법이나 그런 거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고 주식 인생에 대해서 그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주식 인생이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예, 주린이 여러분들이 많으신데요. 주식 인생 1막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1막은 진짜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계좌는 늘 깨져 있고요. 늘 시퍼렇고 늘 아픕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 2막은 달라질 겁니다. 그 인생 2막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긴 시간이 걸렸는데요. 여러분들한테는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힘든 시간이었고 진짜 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 2막은 되도록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